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로 설득하는 글쓰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주장하는 글쓰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오늘 공부해 볼 텐데요. 아, 요새는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외국인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도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좀 생길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법과 어휘 같은 언어적인 측면보다는 설득하는 글쓰기의 내용, 그 다음에 구성 같은 전반적인 큰 이슈를 한번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초안을 써놓고 이를 수정하면서 내용을 논리에 맞게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글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글은 영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중에 이제 앞부분을 가져온 것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편의상 각 문장에 번호를 붙였습니다. 자, 1번 문장. My English teacher in my high school was the reasons why I wanted to be a teacher.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tudents are mostly focusing on getting a good grade in a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그 다음에 3번 문장. I want to create a learning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feel comfortable. 4번. Good teachers pay attention to students and support them with feedback. 5번. Students can be emotionally defensive if they are uneasy and afraid of learning. 그다음에 6번. This is because when students face problems that lead to emotional distress, their concentration decreases drastically. 자, 필요하시다면 이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글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이 글을 쓰는 글쓴이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때로는 몇 시간에 걸쳐서, 때로는 며칠에 걸려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요. 사실 독자는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다지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글은 불과 뭐 20초, 30초 내에 빨리 읽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 마,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점 같은 데 가서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책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빨리빨리 읽어가면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빨리 읽어도 설득력이 있는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글이 우선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글이 흘러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한 주제로 구성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전반적인 일관성에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연결성과 전반적인 일관성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따져보겠습니다. 자, 자, 1번 문장은 My English teacher in my high school was the reason why I wanted to be a teacher.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Students are mostly focusing on getting a good grade i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자, 이거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다소 연결이 미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개를 갸우팅하게 되는데요. 1번은 선생님 얘기를 했다가 학생들의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3번을 넘어가 볼까요? I want to create a learning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feel comfortable. 자, 3번은 편안한 학습 환경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다시 선생님의 입장, 나를 투영한 선생님 입장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그래서 2번과 3번과의 연결성도 다소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4번으로 가볼까요? Good teachers pay attention to students and support them with feedback.
자, 좋은 선생님과 이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번과 4번 학습 환경과 피드백 이것도 다소 연결이 좀 미진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까요? Students can be emotionally defensive. They are uneasy and afraid of learning. 그럼 4번과 5번은 어떨까요?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학생의 감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아주 촘촘히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6번 문장. This is because when students face problems that lead to emotional distress, their concentration decreases drastically. 자, 5번과 문장은 좀 연결성이 보입니다. 이모션이라는 이슈를 이렇게 언급한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장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5번과 6번을 연결시키는 그런 문구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를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일관성이 있어서 힘 있는 글쓰기, 그래서 설득력 있는 글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대 다소 일관성과 연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에서 뭔가 이 글쓴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모션 얘기도 있고 학습 환경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큰 주제가 전반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통해서 이 작업을 통해서 수정의 작업을 통해서 이 글의 논리와 일관성을 한번 끌어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을 같은 주제끼리 한번 묶어봅시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주제끼리. 그래서 1번과 2번 아까 연결성이 좀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떼어놓고요. 한번 떼어놓을까요? 그 다음에 3번 learning environment 요거는 2번과 3번이 아직 연결이 미진하다고 그랬죠. 학습 환경과 2번과 3번도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4번은 good teachers pay attention. 이건 선생님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맨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이 문장 여기다 한번 붙여보죠. 그 다음에 I want to create learning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feel comfortable. comfortable에 대한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emotion 얘기 나왔고, 또 emotion 얘기 나왔고. 그래서 3, 5, 6 요 문장은 같은 캐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묶어 보니까 3개의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개념, 큰 주제로 이제 한번 묶어 보고요. 이렇게 큰 주제로 묶었을 때는 큰 주제와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사안과의 관계를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상위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구체적인 사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논리적인 위계성을 이제 세워나가는데요. 이 논리적 위계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런 논리적인 위계성은 하야카와라는 언어학자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베시라는 동물을 키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야카와에 의해서는 베시는 소였어요. 그러면 베시라는 한 동물을 범주화한다면 소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가 포함된 그 위의 범주는 뭐 예를 들어서 라이프스탁 가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가축을 자산이라고 또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상위 개념은 또 자산이 모여서 전반적인 wealth, 재산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물 혹은 동물, 사건, 현상 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이렇게 개념화를 통해서 위계를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계가 성립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글이 이렇게 위쪽의 개념들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글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글이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어라 이런 요구를 받게 되고요. 혹은 또 글이 이 밑에 이 수준의 구체적인 레벨에만 이게 머물러 있으면 글의 전반적인 방향성 같은 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이 논리적 위계성의 위아래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글은 그래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아까 students feel comfortable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거의 상위 개념 뭘까라고 한다고 하면 emotion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집중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거는 또 학습과 learning이라는 어떤 상위 개념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글감에서 논리적 위계성을 세워나가면 글을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글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살펴볼까요? 이 글을 다시. 그러면 우선 쉽게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모션이라 그랬죠. 이모션으로 묶을 수 있고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그 다음에 위는 요 뭐 요거는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learning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learning과 emotion이라는 큰 두 주제로 전개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1번과 4번은 아마 도입 부분이니까 그냥 우리가 introduction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죠. 자, 이런 방식으로 묶어가면서 우리가 글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이모션이라는 이슈는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상당히 고려해 보면 이모션은 좀 더 테크니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psychological issue. 이거는 이제 어떤 필드, 영어 교육 필드에서는 affective issue 이렇게 얘기도 하죠. 제 생각에는 psychological issue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슈를 여기서 제기를 했으면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을 여기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gnitive issue 하면 어떨까요? cog issue 이거는 이제 인지적인 개념인데요. 인지적인 것은 심리적인 것, 그러니까 감정과 같은 이슈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인지적인 것은 이성적인 분석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그런 이슈이겠죠. 그래서 학생이 무엇을 학습을 하면 이런 인지적인 요소도 있고 심리적인 요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본문에 이러한 두 가지 이슈를 내가 전개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인트로덕션은 그거에 맞게 두 가지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foreshadowing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 두 가지 이슈를 어떻게 핸들할지를 이제 미리 얘기를 인트로덕션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장과 문장을 한번 연결해 보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트로덕션부터 가볼까요? My teachers in my high school was the reason why I wanted to be a teacher.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was very help보다는 attentive 하면 어떨까요? To student emotional need. 아까 뒤에서 emotion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she was very effective teaching. She was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She kept us motivated.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없고 이제 내가 선생님이 돼야 되니까 나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도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선생님의 teaching,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I want to help students learn better. 이모션도 여기다 해야 되겠죠. I want to help students develop보다는 grow.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었다를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인터랙션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하고 학생들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피드백도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터랙션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일단 이렇게 이제 써놓고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러닝과 이모션과 두 가지가 언급이 되었으니까 이에 대한 커넥션을 만들어 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터랙션은 차후에 이제 고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닝, 러닝이 많으니까 우선 러닝서부터 한번 고쳐볼까요? 러닝 같은 경우에는 자, I want to create a learning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feel comfortable. 그리고 그러면 이걸 연결시켜야 되겠죠. 이게 comfortable 하면 뭐가 좋으냐? 뭐 그러면 뒤에 defensive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연결시켜 보면 when students face emotional problems, 그 다음에 여기에 concentration이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their concentration, 이걸 이제 위에다가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쓰면은 학생이 학생의 어려움을 이제 썼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썼던 뭐 표현을 같이 쓰면 되겠네요. Attending students' emotional need may help them overcome. 이모션이 자꾸 반복되니까 this obstacle and then become engaged in their learning.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I want to create a learning environment students feel comfortable. 그러면 요 문제를 이렇게 먼저 얘기해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학생들의 emotional needs를 내가 집중하겠다. I want to create a learning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feel comfortable and focus on their learning.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학생들이 이 러닝에 집중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they can participate in classroom more actively. 뭐 이제 다른 예들을 이렇게 이제 쭉 늘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이런 얘기는 했으니까 없애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모셔널한 이슈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닝 이슈는 어떨까 한번 가볼까요? 많이 쓰진 않았는데요. Students are mostly focusing on getting a good grade i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이제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student 하면 어떤 학생이 모르니까 그냥 Korean students 이렇게 씁시다. 내가 어차피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점수를 맞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학생들이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They
I can use their energy to become independent learners. 요새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독립적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내자. independent learners.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I want to use method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티칭 메서드에 테크니컬한 난리지가 있으면 내용지 있으면 이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아마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students tend to focus on memorizing facts rather than analyzing information on their own. For these reasons, I believe that it is to help students 아까 그 얘기 독립적으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아까 요 중에 부정적인 측면을 첫 번째 문장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나가는 경우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제 러닝에 대한 이슈와 이모션에 대한 이슈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면 우리가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가 두 가지로 잡혀 있죠. 나는 학생들의 이모셔널 니즈와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과 학습적인 부분 그 두 부분을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장이 좀 길어지니까 문장을 더 짧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에디팅에 관해 에디팅의 그 첨삭의 부분에서 우리가 문장을 이제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She was very attentive to students' emotional needs. 두 문장이니까 while keeping us motivated to learn. 뭐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뒤쪽 문장은 Inspired by her teaching, I want to help students learn better. 이것도 learn better이니까 grow emotionally. 그 다음에 interaction은 through close interactions in and outside classroom. 이렇게 하면 인터랙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가 됐죠. 조금 더 고칠 수는 있겠지만, 자, 이거의 전제는 선생님이 나한테 끼친 영향이 이 이모셔널 니즈와 그 다음에 학습에 관한 이슈가 두 가지일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의 영향이 뭐 이모션에 한정이 돼 있고 가르치는 거는 별로 잘 가르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러닝에 대한 이슈는 다른 방식으로 또 여기서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컨클루전에서 또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in my teaching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I want to balance between emotional and cognitive matter.
when interacting students. 그래서 이제 얘와 조금 더 나간다면 learning is tied to their emotional well-being. As is described above, I am kind of person.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소개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큰 주제만 잡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제가 나오면 여기 이제 퍼스널 에피소드를 여기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learning, educational background, 그 다음에 career, experience. 이런 사항들을 내가 실현하기 위한 경험은 어떤 것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똑같이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는 이슈들을 여기다 적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았던 글보다는 문장과 문장의 논리가 조금 더 촘촘히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글의 일관성, 여기서 인트로덕션에서 미리 foreshadowing 두 가지식으로 얘기해주고 전개하고 또 컨클루전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글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문법적인 또 어휘의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글은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습니다. 독자에게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정을 통해서 글의 논리를 세우고 일관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서는 실제로 문장 안에 들어가서 조금씩 더 문장의 어떤 그 문장을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고칠 수는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작업한 것처럼 이쪽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그 아주 디테일한 에디팅의 이슈는 또 다른 비디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쓰기를 배우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은 원래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자신이 쓰는 글의 어떤 과정을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글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남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유추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글을 수정하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의 예를 들어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논리를 세우고 일관성 있게 쓰는 글인데요. 이런 글은 비단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기말 과제나 다른 주장하는 글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주장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영상물을 많이 올려놓을 텐데요. 기말 과제 또는 레주메이로 다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글,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 적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영어로 설득하는 글쓰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통해 주장하는 글쓰기를 설득력 있게 쓰는 글을